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인 챔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를 지금 몇 가지 좀 가져온 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질투 많은 존재를 위하여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 스타를 예로 들자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하면서도 그 승리를 위해서나 아니면 특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개인사를 둘러봤을 때는 그들이 그만큼 뭐 완벽한 뭐 절제력을 가졌다든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만한 절제력이나 아니면 원동력을 특정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었어요. 어, 극한 스포츠일수록 그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굉장한 절제심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나 약간 결핍된 사람일수록 약간 특정한 재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조금은 이타적이고, 어떤 때는 이러한 불확실한, 약간 회색 같은 그런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것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뭐 회색의 보통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 발전하는 이런 원동력, 아까 말했던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특정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째서 그렇게 뭔가 발전하는 그 원동력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음, 제가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 역사를 좀 되짚어서 보자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생각한 건 아니고 뭐 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많이들 이용되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세계사를 좀 찾아보자면 과거에 자본주의랑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서로 대립을 이제 펼쳤을 때 초반에는 모두가 단결되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회주의가 초반에는 옳은 방향성이랑 강압적인 그런 힘으로 모든 그런 잡음이나 그런 거를 통치해서 그 사회주의가 초반에는 훨씬 더 성공적인 체제라고 이렇게 말들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사람은 잔머리의 돈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잔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이유가 생존사 자체가 인간은 사냥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에도 강인한 육체나 그런 걸로 아니면은 독이나 뭐 굉장히 그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한 사냥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보다는 지구력 그리고 무리를 통해서 하고 어 보다 약한 존재나 아니면 보다 쉬운 방법을 택하거나 혹은 강한 존재를 쫓을 때는 지구력 싸움을 통해서 그 상대가 지칠 때까지 계속 차륜전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지칠 때까지 따라가서 퍼져 있을 때 사냥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사냥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뭐 큰 사냥감을 얻었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 있고 풍부하게 고기를 또 먹었겠죠. 단백질과 에너지를 얻었을 테고.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사냥에 성공했을 때를 제외하면 에너지가 항상 필요한 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근데 실패한 사냥의 그 결과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굶고 추운 시절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어, 사람이 약간 초췌해지고 그다음 무기력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인간에게는 생존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뇌가 그리고 생존이나 사냥에 필요한 필수적인 근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점점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보다 뭐랄까요? 에너지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생존 방향을 이렇게 잡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보자면은 뭐 자본주의랑 사회주의가 있었을 때 한 방향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리고 이타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집단과 우리가 효율성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결과는 사회주의보다 지금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저는 이러한 인간의 진화론적 그리고 인류학적인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을 택하기 때문에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위험이나 아니면 귀찮음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전가하기가 쉬운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나 부담을 물건으로 전가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정보와 단체와 더 커다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서 기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잔머리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인간이 그렇게 막 썩 나쁘기만 한 거냐? 저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회색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흰 부분과 검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하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뭐 차에 치일 것 같다 아니면 위험하다 그러면은 막 보여주고 싶고 울고 있으면은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기가 돌아가서 왜 울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측은지심이라는 게 보통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어, 남들도 조금 내가 잘된 방법으로 약간 좀 잘되길 바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남들도 같이 잘되길 바라는 이런 연민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네, 이런 약간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조차 네, 세상에 천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는 내 주변의 평균이 높아지면서 나 자신도 함께 가치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얻게 되면서 나까지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길 원한다고 하면 나를 추월해서 내 주위를 떠나게 될 만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끌어내리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다음에 내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런 본능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도 어떤 지위라고 하거나 위계 질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원숭이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원숭이들도 위계 질서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어 보통 상위 집단인 그런 친구들한테는 잘 네, 대응을 하긴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위치가 공고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1인자는 2인자한테 가장 가혹하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러한 우리가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너무 냉소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은 네,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꺼내고 싶어서 이렇게 선을 길게 잡아봤어요. 너무 지루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마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본능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색빛의 사람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아까는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뭐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와 반대로 끌어내리고 싶다라고 약간 혹은 내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를 약간 음, 실망하면서 자책을 막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본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제보다 이제 한 발자국 내딛길 원한다고 하면은 본능이라고 제멋대로 이렇게 저지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상 상황이 나아질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본능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정말 동물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동물적인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서로가 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윈윈 게임을 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면 그들이 치킨런이라고 하는 혹은 승자 독식으로 이제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줄여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기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뭐 두려움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향을 추구하면서 개인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나 혹은 그런 단체나 혹은 그러한 정부가 있다면 사회에 이런 혼란한 그런 혼돈을 종식시키고 질서와 평화와 이런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짐으로써 그 권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와 같은 논리로 고안한 개념이 토마스 홈스의 리바이던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하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볼게요. 음, 이러한 그 토마스 홀, 어, 제가 맞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토마스의 이런 리바이던이라는 그 개념이 오늘날 그 뭐 거대 정부, 뭐 빅브라더, 저는 약간 중국의 그런 굉장히 촘촘하게 조직된 그런 사회 질서망이 어떤 독재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될 때 빅브라더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어, 어디였죠?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 성에서 일어나는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네, 구글링을 하면서 네,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도시 전체가 막 들고 일어났었는데 뭐 강경하게 막 물대포도 쏘고 최루탄 뭐 이러면서 막 수십 명은 다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이런 SNS나 아니면은 핸드폰 자체에 뭐 중국 정부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상 편이 아니라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것들 자체가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에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시위로 인해서 네,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러한 개념이 사실 토마스 홈스의 네, 리바이던이라는 것과 정확히 네,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개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무엇이 좀 더 좋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반드시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자면은 이러한 그 개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일 때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사회주의는 한 가지 네, 인간에 대한 그 통찰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결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평등한 조건을 맞출 수는 없고 모든 순간마다 옳은 판단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 개인이 특히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험이 있어서든 아니면 뭐 어떤 자격이든 행동이든 뭐 어떤 것에 있어서든 사실 완벽한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고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모두가 전부 다 가진 것이 다르고 그다음에 생긴 것이 다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노력과 기여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냐? 혹은 그 결과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그 특정 순간에 조건을 평등하게 맞춰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을 볼 때만큼은 뭐 모두가 다 점수에 의해서 시험 결과에 의해서 뭐 대학 진학을 선택하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모두가 평가를 받는 그런 등급이 일정한 게 정해지잖아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 실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배경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혹은 굉장히 특출난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결과를 옳게 받았을 때 옳게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평등함. 네, 그게 우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다시 이렇게 의지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사회주의랑 자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인간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부터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비관주의나 혹은 너무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제대로 된 현실의 그런 방향성이나 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회색 세계에 회색 인간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답을 찾아가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인 건 맞아요.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미없는 주제를 한 번쯤은 얘기해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제 같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칠판 같은 걸 제가 내 뒤에다가 이 뒤에다가 정확히 이 방은 아닐 거예요. 이 뒤에다가 칠판 같은 것도 딱 사놔가지고 정말 악필이지만 네, 필기체를 해놔가지고 정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원고가 좀 더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재미있는 핵심만 탁탁탁 얘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유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한마디를 하고 네, 마치고 싶어요. 음,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행동이라도 바꾸는 게 네,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반대가 아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그런 생각을 바꾸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특정한 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소근육을 단련한다고 하면은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유지한다고 하는 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주변의 대근육을 자극시켜서 네, 몸을 딱 잡아주는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자세랑 병행되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세세한 디테일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큰 틀을 먼저 잡아주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행동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일 수 있고 행동이 어렵다고 하면은 말이라도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는 행동보다는 말이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겹쳐가는 그 방향성을 조금씩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일치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방향성은 한쪽으로 쏠리게 될 거란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관성이 가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일정한 관성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외로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곁에 사람이 있도록 끌어올리길 택하면서도 이제 나를 내버려 두고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리길 반복하잖아요. 질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답인 것처럼 모두가 살아왔는데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백을 늘림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추구할 기회 자체가 점점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간극을 줄이면 줄일수록 굉장히 유능하고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거나 뭐 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최악의 선택을 막고 최선의 존재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근데 그런 선택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믿는다면 저는 사람은 그렇게 더 나아질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 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요. 앞으로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심각한 얘기가 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다음에 네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님 첸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재밌는 거리가 생긴다고 하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나중에 생각나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님 첸이었어요. 안녕.